네, 정치권 이슈라면 모든 걸 꿰뚫어보고 계실 것만 같은 분이죠.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함께합니다. 박지원의 무릎 탁 도사. 오늘은 또 어떤 얘기로 무릎을 탁 치게 해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의원님 그 마이 리틀 텔레비전 마리텔이라고도 부르는데 네, 잘 네. 봤습니다.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예. 근데 말이죠. 네, 네. 그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휴대전화에서 홍준표 전 대표의 번호는 지우셨다. 이런 대목이 나왔는데 정말입니까? 홍준표 예. 전 대표의 전화번호는 그 전에 가지고 있는 게 바뀌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웠습니다. 아, 그러니까 새 있는 걸 번호를 지우신 게 아니고, 네, 그렇죠. 네. 바뀌었어요. 그런 이유만 있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건 아닌 걸로 일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먼저 청와대 인사 얘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2명은 낙마를 했고 7명 중에 3명에 대해서는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됐고 2명, 그러니까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이 됐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거로 보십니까? 저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 두 분 다 예, 그 분야에서 능력이 있고 또 장관을 잘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여론은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검증에 대한 여론은 별로 좋지 않지만은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명이 이미 이 낙마를 했고 또 정부의 공백을 이 이상 장기화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임명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여론의 추이는 찬반이 엇갈릴 겁니다. 찬반이. 네. 자, 또 인사검증 실패 책임과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욱 인사수석도 경질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 맞는 판단이라고 보세요? 저는 조조 라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예. 인사의 난맥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언론이나 국민들로서 또 야당으로서는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예. 만약 인사에 문제가 있다면 인사수석 정도는 책임을 져주는 것이 예. 국민들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아. 생각합니다. 인사수석 정도만 책임을 지면 된다. 그러니까 조현욱 인사수석만 바꾸면 된다. 인사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예. 책임 있는 수석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제 민정수석은 검증의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검증의 책임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물론 검증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낙마 현상이 나는 거지만 예. 그러나 조국 수석은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예.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 사법개혁 등 예.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혁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에 차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책임은 있지만 워낙 지금 중요한 어떤 개혁 과제들을 해야 할 인물이기 때문에 조국 수석을 경질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어제 주목이 됐던 게 대통령과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의 면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장관 후보자 낙마를 비롯해서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대통령의 한마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해명이든 설명이든 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적당한 기회에 대통령이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예. 국민들에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하시는 게 맞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이 방송 듣고 계실 테니까 아마 고민을 하실 것 같고요. 자, 이쯤에서 또 다른 얘기를 저희가 질문을 드려볼 텐데 오늘의 무릎탁도사의 한마디, 무릎탁도사의 촉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이 바로 4.3 재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국회의원은 2곳이고 기초의원 3곳인데요. 글쎄 창원 성산에서는 예. 축구장 유세가 있었는가 하면은 예.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돈 예. 받고 목숨 끊는 분이다.
어제 오세훈 전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예. 아무래도 진보 개혁 세력이 단일화 때문에 예. 정의당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예. 통영 고성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자를 매수하려고 예. 현금을 준 그런 일은 지금 현재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예. 후보 측과의 직접적인 연관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더라도 예. 아무튼 그러한 것은 굉장히 큰 악 영향을 미칠 것이고 예. 잘 아시다시피 통영이 이 고성보다 3배의 인구를 가졌다고 하면은 예. 아무래도 또 소지역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 사정상 예. 거기는 지금 현재로 보면은 참 세모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세모. 네, 네. 팽팽하다. 통영은 그렇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 그 마지막 분위기가 예. 어떻게 돌아가려는지 예. 그건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창원 성산에서는 정의당 후보가 승리할 것이고 예. 통영 고성은 아직 예측을 반반이다. 못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나리오를 좀 나눠서 보면요. 창원 성산은 정의당이 가져가고 통영 고성을 한국당이 가져갈 경우에 어떤 정치적인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 1번으로 말씀하신다면. 예, 그렇다면은 1대 1인데요. 예. 그렇더라도 황교안 대표에게 창원 성산에서 직접 출마하라. 예. 그런 권고가 있었지만은 황교안 대표가 출마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측근을 대신 내려보냈죠. 예, 뭐 전부 아니죠. 창원 성산에서 제가 통영 고성과 착각했습니다. 예. 창원 성산에서 예, 예. 출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 거기 만약 패배하면은 거기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책임론이 대두될 것입니다. 과거 예. 우리가 흔히 예를 많이 들지만은 예.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에서 당선될 수 있는 예. 그러한 지역구를 버리고 부산으로 계속 내려갔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 부각될 수 있었고 예. 당선됐습니다. 예.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그러한 것을 기피한 것은 예. 아무래도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1대 1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황교안 대표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2대 0이 되면 정치적 부담이 더 클 거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2대 0이 됐을 경우에는 예. 완전한 패배로 예. 굉장한 상처가 오겠죠. 예. 그리고 리더십도 많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거 결과를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요새 박지원 의원님의 발언이 주목받은 게 황교안 대표와 김학의 동영상의 관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얘기지만 그 뒤로 이제 박지원 의원께서도 참전을 하신 셈인데 어쨌든 이제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동영상 얘기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만난 사실을 부인을 했는데 박지원 의원께서 내 수첩에도 그게 적혀 있다. 면담 사실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필요하면 뭔가를 더 추가 공개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추가 공개를 하시겠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런데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요. 예. 지금 현재 이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예. 3월 19일 처음으로 예. 경찰에 의거해서 그러한 동영상들이 확보됐는데 예. 도대체 3월 초에 입수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예. 하는 이유를 제기하고 있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러한 문제는 2012년 11월에 예. 이미 피해 여성 권아무개 씨가 예. 윤중천 회장을 서초경찰서에 그렇습니다. 예. 양먹여서 성폭행했다. 예. 성폭행 장면이 촬영돼 있다. 예. 하는 것을 고발을 했고 2013년 1월 초에 시사저널이 네. 경찰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영상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쭉 취재되고 보도되는데 예. 특히 3월 14일 날은 TV조선에서 사회지도 정성 접대 예. 피해성 고소로 불거져 예. 비실명 보도를 했고 20일 날 채널A가 최초로 성접대 동영상 확보했다. 그렇습니다. 출국금지 요청서에 김학의 법무차관의 실명이 등장되는데 예.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 몇 달 전부터 그러한 동영상 사진이 돌고 있다는 네. 사실을 전부 아는데 음. 청와대 민정수석과 예. 한국당만 어디서 났느냐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 바람직한 태도가 알겠습니다. 아니죠.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건 직무유기를 했건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당시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근데 그렇다면 그 영상을 뭐 공개하든지 뭐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는 왜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후로도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고 예. 사실 김학의 차관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에 발탁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김학의 전 차관의 부친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 찍어내린다. 네. 하니까 우리는 청문회에서 예. 이걸 터뜨려 가지고 낭만을 시켜야겠다.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 잘 아시다시피 예. 3월 15일 날 예. 김학의 법무차관이 임명돼 가지고 예. 3월 21일 날 6일 만에 법무차관이 사퇴되고 예. 그러한 동영상 문제로 사퇴가 되니까 예. 뭐 굳이 죽은 사람한테 칼 댈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예. 안 했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한국당이 지금 김학의 특검법을 발의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수사단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예. 미흡하다고 하면은 특검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박지원의 무릎 탁도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과 4.3 재보궐선거 그리고 정치권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역시 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